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인서트하게 됐어요. 데이터가 인서트하고 이제 여기는 커먼가는 이제 다른 게 커먼가가 데이터가 디폴트먼트 있어야 되고요. 이거 중복해서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실행하면 두 번부터는 오류가 나죠. 이게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서트하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에 오류가 있습니다. 얘는 유니크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르게 돼 있으시고 여기 보니까 유니크 컨스트레인트 유니크니까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리할 때 여기 작업을 위해서 워크시트 하나 더 열게요. 워크시트. 눈사람 튜토리얼에서 자바 워크시트 하나 더 열었습니다. 삭제를 하려고 이제 셀렉트에서 디폴트먼트 별표 뭐 프롬 디폴트먼트 dpt 디폴트먼트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컴공가라는 걸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지우자 델리트인데요. 델리트 이제 프롬 어디서부터 지우냐면 디폴트먼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외워 쓰시고 dpt 넘버가 dpt 언더바 id가 컴공과인 컴과 같은 거 컴공과 같은 거 세미콜론 찍어서 엔터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어가 틀렸으면 이제 뭐가 명령어가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외화 문장이 빠지면 너 지금 외화 문장이 안 썼다 이렇게 해서 이게 SQL 컴포넌트 나 프로퍼티스 엔디드 뭐가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오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쓴 거예요. 제대로 쓴 거고 빨간색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삭제할 때 이렇게 나온 거죠. 삭제할 때 child record find 밑에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child record 아시겠죠? 컴공을 스턴트에서 사용했어요. 컴공이라는 게 이렇게 컴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으면 삭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린 키로 지정한 걸 먼저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해야 된다. 아시겠죠? 삭제하실 때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이런 걸 삭제하실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쪽부터 삭제하는 게 아니라 포린 키 쪽부터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제 여기 포린 키를 한 개 지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걸 나중에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쳐서 쓰실 때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포린 키를 이용해서 이제 포린 키를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시면 이때는 이제 얘가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삭제할 때는 이거죠. 삭제할 때는 포린 키를 먼저 삭제하고요. 포린 키 FE 키 쪽을 먼저 삭제하고 그다음 PK 쪽을 삭제합니다. PK 쪽 삭제해서 드랍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델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린 키 쪽을 먼저 삭제하고 그다음 프라이머리 키 쪽을 나중에 삭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만들 때는 거꾸로입니다.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키 쪽이 있어야 걔를 참조해서 만들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포린 키 쪽을 나중에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포린 키로 돼 있으면서 온 델리트 삭제가 되면 어떻게 하자라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 쪽을 삭제할 때 포린 키 쪽이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삭제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린 키 쪽을 먼저 삭제하고 프라이머리 키를 나중에 삭제하자 이렇게 이제 되셨나요? 네, 삭제 나중에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컴공가는 요거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스턴트에서 그럼 델리트 쓰시고요. 델리트 이제 프롬 스턴트에서 스튜던트에서 쓰시고요. 대신에 아무거나 그냥 삭제하자 그러면 모두 다 삭제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스튜던트 언더바 ID 이꼬로 지금 데이터가 있는 것만 좀 보셔야 되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는 스튜던트에 해당되는 건 데이터가 스튜던트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가 C173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C173 하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쓰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실행을 먼저 해요. 그럼 상자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디파트먼트 삭제해요. 그럼 또 얘가 또 삭제가 됐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삭제된 거를 다시 저거 하려면, 살리려면, 나 삭제하는 거, 이거 잘못됐는데? 할 때 명령을 잡아서 취소하려면, 예, 롤백입니다. 롤백. 세미콜론. 완전 적용하자, 커밋. 롤백 하면 롤백 완료. 이렇게 됐죠? 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있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삭제한 다음에는 데이터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학생을 먼저 삭제를 먼저 하고 컴과를 하셔야 되는데, 컴과를 먼저 삭제를 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 삭제를 하면 그 위에 거 학과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과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놈이 있으면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순서는 학생께 먼저니까 학생 거를 먼저 학생께 먼저 삭제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는 포린키 쪽을 먼저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FK 쪽을 먼저 삭제한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다음에 PK 쪽을 삭제한다. 삭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됐죠?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보편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 되셨나요? 예,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롤백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습니다. 살려놨고요. 자동으로 만약에 PK 쪽을 삭제하면 FK 쪽을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PK 쪽 말고 포린키 사용하는 쪽에다가 포린키 저기 어디 뭐냐면 스튜던트입니다. student.sql SQL에다가 크리에이트 만들면서 테이블을 만들면서입니다. 만들면서 포린키로 잡자. 포린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레퍼런스 했어요. 레퍼런스 했는데 여기다 뭘 쓰시냐면 on delete 캐스케이드를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on 쓰시고요. on delete 삭제할 때 delete 삭제가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 뭐가 삭제가 되냐면 프라이머리 키가 삭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삭제합시다. on delete cascade 폭포처럼 밑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삭제합시다. 그럼 위에 게 삭제가 되면 밑에 것도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삭제를 자동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on delete cascade를 쓰시면 기본은 그 FK를 먼저 삭제하고 PK를 먼저 나중에 삭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on delete cascade를 안 붙이면 기본은 삭제하지 말자입니다.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on delete cascade를 안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은 이제 on delete 이런 게 안 붙었어요. 안 붙은 경우에 기본은 그 부모키 쪽을 그 자식 데이터 걔를 사용해서 부모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식 데이터에 되어 있는 것은 자식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제 부모 데이터는 지울 수 없답니다. 데이터는 지울 수 없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on delete cascade를 붙이면 이겁니다. 삭제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삭제하거나 할 때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나 이걸 먼저 삭제를 하고, 프라이머리 키 삭제하기 전에 포린키 쪽을 먼저 삭제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삭제하자. 요것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은. 근데 on delete cascade를 붙였어요. 그런 얘기는 그 부모 데이터가 지우려고 한다면 자식 데이터를 먼저 지웁니다. 자식 데이터를 먼저 지워줍니다. 지우고 자동으로 지웁니다. 먼저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한다면 자동으로 자식 데이터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부모 데이터를 지웁니다. 지운다. on delete cascade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원래는 자식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데이터를 못 지워요. 아시겠죠? 못 지운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식 데이터가 있는 경우 부모 데이터는 지울 수 없다. 이게 기본인데,
자기 데이터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데이터를 지우게 하려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지우게 하는 on delete cascade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붙이시면 되시고요.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거 테스팅 해볼 건데, 그 on delete, 예. 그 on delete cascade 말고 set null이라고 있습니다. on delete. 삭제가 된다면, on delete가 삭제가 된다면, 자식은 set null. set null. null로 세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부모 데이터를 지우려 한다면, 자기 데이터는 자동으로 그 null을 세팅하는 거죠. 자동으로 자기 데이터를 먼저 지우고 아니라 자기 데이터에 null을 세팅하고 이겁니다. 자기 데이터에 null 세팅하고 부모 데이터를 지운다. 그러면은 그 자기 데이터에 null이라고 null을 세팅했기 때문에 부모 데이터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포린 키는 null도 세팅할 수 있어요. null도 가능합니다. 난널이라고 안 붙이면. 되셨나요? 네? 나중에 붙이면 요거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on delete cascade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면,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요거는 스턴트인데 스턴트를 드랍을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스턴트가 자식이니까 드랍 되겠죠? 드랍 시켰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먼트도 드랍을 시키겠습니다. 디폴트먼트 드랍 시켰습니다. 자바 쪽에서 연결해서 드랍을 시켰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만드는 건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네, 프라이머리 키 쪽 먼저 만들어야 돼요. 디폴트먼트를 먼저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F4 눌렀어요. F4 눌러가지고 그 생성했고, 테이블 생성했고, 그 다음에 삭제했고, 커밋 완료시켰습니다. 샘플 데이터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쪽에서 이제 만들고, 제거하고 만들고, 지금 제거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저는 오류가 납니다. 일단 메시지 지우고요. F4키 누르겠습니다. F4키 눌러보시면 테이블이 생성됐고, 항량이 삽입됐고, 커밋 완료됐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냥 여기 on delete cascade가 없으면 기본이 되고요. 부모 데이터를 지울 때 자식 데이터가 있으면 부모 데이터를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 데이터를 지워요. 이쪽에 부모 데이터는 그 평균가가 부모 데이터죠. 프라이머리 키 처리한다. 지금 데이터는 이제 디폴트먼트에도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한 개 있으시고요. 됐죠? 새로 고침 해드릴게요. 예, 잘 있죠? 그 다음에 스턴트에도 있습니다. 스턴트에도 새로 고침 해드릴게요. 예, 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제 부모 데이터 거를 지웁니다. 부모 데이터 거. 부모 데이터 해당되는 디폴트먼트 00을 지워요. 예,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은 한행이 삭제됐습니다 하고 삭제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디폴트먼트 테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새로 고침해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사라진 거죠. 그 여기 원래 사라지는 건데 없습니다. 새로 고침 한 번 더 했는데 새로 고침해도 없습니다. 삭제됐죠. 되었나요? 스턴트가 돼요. 스턴트 새로 고침하세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on delete cascade라고 붙이면 부모 데이터가 지우려고 한다면 자동으로 자기 데이터를 먼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 데이터를 지운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어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커밋이나 롤백을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롤백을 이용해서 안 지우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놨어요. 그럼 이제 스턴트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원래 안 지워지고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디폴트먼트도 마찬가지 안 지워지고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그냥 프라이머리 키는 지우고요. 포린 키는 안 지울 때도 있어요. 학과는 없었는데 학과 없어지면 보통 정책적으로 다른 학과로 전향을 시켜주죠. 맞죠? 그 수료할 때까지 그 맨 마지막 사람이 수료할 때까지 그냥 학과를 유지시켰다가 학과를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신입생을 못 뽑으니까 학교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지금 이제 학과를 없앨 건데 그게 이제 저과랑 유사해서 학교 운영상 이제 그 두 개 과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학과를 합치는 경우나 그럼 이제 한 학과를 없애버려요. 없애면 다른 과로 이제 전향을 시켜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학과를 없애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선택적으로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럴 때는 일단은 먼저 너를 먼저 집어넣어 놓고요. 그럼 부모 데이터를 지우려고 한다면 자동으로 자기 데이터에 너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on delete set null입니다. on delete set null. 그러면 이제 자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드랍 시키고 요거를 이제 F4키를 눌러서 이제 삭제한 다음에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턴트에다가는 이렇게 스턴트는 학생인데 학과를 컴공과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먼트도 보시면 컴공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안 써놨다면 삭제할 때 문제 생기죠. 뭐를? 디폴트먼트를 삭제할 때 스턴트가 자식 데이터인데 그놈이 컴공과를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지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컨트롤 엔터 눌러서 지우면 삭제했다고 나옵니다. 삭제가 됐어요. 뭘 삭제했죠? 디폴트먼트. 디폴트먼트 한 개밖에 없었죠? 그럼 디폴트먼트 테이블을 클릭해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컴공과가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학생은 스턴트 클릭하세요. 클릭해 보시면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널이 된 거죠. set null. 되셨나요? 얘는 남겨놔야 돼요. 그냥 학과가 없어져도 학과는 폐과를 시켜도 학생 수료증이나 졸업장 이런 거는 전부 다 증명서를 띌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계속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는 대학교에 졸업할 때까지는 보장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자퇴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이제 학적부에서 제거되는 거 빼놓고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널로 학과가 없어지더라도 얘는 이제 학생 정보는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셋널을 이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과는 지워지고요. 학과는 지워지고 이제 학과에 대한 정보는 널이 돼서 세팅이 돼서 학과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턴트에 해당되는 것을 차일드 쓸 때 이제 이렇게 레퍼런시스를 이용해서 쓸 때 기본은 이제 자식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데이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지워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품 구매를 위해서 상품 등록 정보를 올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구매를 몇 번 했어요. 그 상품을. 구매 몇 번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구매한 정보가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남아 있어야 되죠.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상품인데 상품을 날렸다고 해서 구매 정보가 사라지면 안 되죠. 거기다가 구매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상품도 날리면 안 돼요. 상품이 날아가면 뭘 찾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씁니다. 위에 것처럼. 기본으로. 위에 것처럼 이제 기본으로 써가지고요. 내가 이제 레퍼런시스, 그 다음에 테이블을 써가지고 사용하고요. 아무 옵션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매한 내역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한번 하면 반드시 그 상품은 존재해야 되고 걔는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상품평, 좋아요,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사라져요. 내가 이제 구매 내역이랑 상관없이 이제 상품을 썼는데 좋아요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글을 남겼었는데 게시판에 글을 남겼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제가 게시판이니까 내가 삭제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 글이면. 이해되시죠?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좋아요를 누가 눌러놨어요. 막 눌러가지고 제 글에 대해서 11명의 학생들이 이제 좋아요를 막 눌러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예, 눌러놨어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내 글이 삭제되면 좋아요가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좋아요 표시는 내 글 밑에다 좋아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좋아요가 필요가 없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예, 필요가 없어져요. 그럴 때는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쓰시면 돼요? 그럴 때 on delete cascade를 붙여놓는 거예요. on delete cascade. 이해되시죠? 게시판에 글이 사라지면 좋아요도 사라진다. 이렇게 같이 좋아요가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온딜리트 캐스케이드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질문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이 사라져요. 답변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이해되시죠? 질문이 사라지면 답변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럴 때도 온딜리트 캐스케이드를 붙여서 그 질문을 지웠을 때 답변도 지워지게 이렇게 자동으로 지워지게 만들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 상품 등록하는데 상품을 지워요.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지워야 되겠죠.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상품이 지워지면 이미지도 같이 지워진다.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온딜리트 캐스케이드를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 조건 중에서 레퍼런시스는 참고한다. 참고해서 다른 개를 참고한다. 이런 키를 포린 키라고 얘기해요. 포린 키. 그냥 컬럼에다 쓸 때는 포린 키라고 지정을 안 하고 레퍼런시스만 쓰시면 된다. 아시겠죠? 컬럼이 여기 뒤에다, 컬럼 뒤에, 여기 컬럼,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 컬럼 뒤에다가 쓸 때는 레퍼런시스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 포린 키를 지정한 이유는 지금 이제 뒤에다 썼기 때문에 어떤 컬럼에 해당이 되지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키에 해당이 되지 알려주려고 포린 키를 쓰셔야 돼요.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포린 키고요. 외래 키 또는 이제 외부 키 이렇게 참조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래 키워드 참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레퍼런시스입니다. 이 테이블에 요 컬럼을 참조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포린 키라고 이게 이거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인서트 할 때 여기에 꼭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constraint입니다.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